사람이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너무 맞는 말만 하면은 맞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가게입니다. 그래. 우리 집에 강아지 있다. 엄마 일해야 돼. 이제 가서 드세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건강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받게 말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가 말 좀 예쁘게 하라는데 제가 말할 때 욕을 섞어서 말하거나 육두문자를 날리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직설화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말을 조금 밉게 해서 손해를 보는 타입 같아서 저도 노력하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강강님 영상을 보면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상처받지 않게 잘 에둘러서 표현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걸 너무 배워보고 싶습니다. 건인즉슨 남친이 막 꾸미고 쇼핑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느 날 홀로였나요? 누가 봐도 짭 같아 보이는데 후땡에서 샀다며 신나서 말을 하길래 오빠 옷 샀어? 아는 형이 이거 싸게 나왔다고 링크 보내줘서 어때? 싸 보여. 10,000원? 오빠 나한테 물어보고 사지 그랬어. 아니면 내가 사줄 수도 있는데. 그 순간 남친은 진짜 화를 버럭 내면서 너는 한 번도 사람 마음을 배려한 적이 없어. 나한테 돈 써서 옷 사줄 생각하지 말고 말이나 좀 기분 나쁘지 않게 배려해줘. 사귀면서 이렇게 화낸 적을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순간 실수했구나 싶었지만 정말 누가 봐도 산티가 줄줄. 이걸 가짜인지 모르고 속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더군다나 그게 아는 형이 보냈다는 거에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순간 저도 언성이 높아졌는데 저도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잘 샀다, 예쁘다 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남친은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라며 자기가 너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너는 기분이 좋겠냐 라고 하는데 기분이야 나쁘겠지만 저는 신경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해주는 게 앞으로 가짜도 거르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오래 사귀어서 편해지고 말이 휙휙 나오기도 한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노력하고 저도 고쳐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에 평소 영상을 보면 남편과 티키타카도 잘 되는 유튜버님께서 정말로 방법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마지막에 나한테 철벽 친 거 아니죠? 왜 유튜버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약간 기분이 이상하다. 뭔가 남편이 나한테 건지에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소름이 쫙 돋았던 그거랑 약간 샘샘발인 것 같아서 순간 되게 습습했어. 차라리 아줌씨라고 불러줘요. 유튜버님 이러고 부르면 되게 섭섭하네. 이상하네. 오늘은 뭔가 사연을 보면서 거울 치료가 됐습니다. 사실 남편이랑 저는 이제 같이 산 세월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서로 목숨을 걸어요. 뭐에 목숨을 거느냐? 드립치는 거에 목숨을 걸어. 서로 웃기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막 영화 대사 같은 것도 따라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약간 말이 세게 나갈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오빠가 어디 되게 지방 같은데 힘들게 일을 하고 왔어. 그럼 저한테 지혜야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 그러면 죽지 그랬어. 이게 이제 제 딴에는 얼마나 힘들었어. 이거를 재간둥이처럼 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오빠도 기분이 좋고 그날 컨디션이 뭔가 개그로서 받아줄 수 있는 날이다. 그게 그냥 그때 죽을걸. 이게 쉽게 그렇게 잘 안 죽어지네. 또 사라지대. 이러면서 둘이 또 빵 터져요. 근데 그날은 뭔가 남편이 기분이 안 좋았어. 그날의 온도, 그날의 날씨, 그날의 습도가 뭔가 본인을 들들들들 긁는다든지 아니면 본인만이 갖고 있는 발작 버튼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거를 싹 눌렀다. 그러면 이제 일이 커져. 그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 농이 아닌 거야.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죠. 안 건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우리 남편이 리동무가 너무 좋아요. 타격감이 너무 놀리고 싶어. 이게 약간 어른 놀리는 맛이 또 있거든요. 제가 또 언제 10살이나 많은 남자를 놀려보겠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얼레리 꼴레리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뭐를 겪었느냐. 사람이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너무 맞는 말만 하면은 맞을 수도 있구나. 이거를 최근에 이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보험회사를 그렇게 다니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집에 친구들 이렇게 왔을 때 보험 상품을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 지혜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얼마가 나와? 1,000,000원이 나와. 옆에서 나는 듣다가 근데 만약에 특약을 껴서 지혜가 주말에 교통사고로 당했다. 그러면 500이 더 나와. 근데 그때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는데 화가 안 나요. 우리 엄마가 먹고 살려고, 우리 먹여 살리려고 알을 파시는구나. 그래, 팔릴 수 있을 때 팔려야지. 내가 솔드아웃 돼가지고 살림의 보탬이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아니하다. 그리고 진짜로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특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말에 어떤 사고가 있으면 보험금이 더 나오고 그건 또 팩트야.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벌써 한 2년 반인가 3년 전에 이제 심한 거는 아니고 이제 저등급 암이 한번 걸린 적이 있잖아요. 상피세포 쪽에. 그렇게 이제 한번 암이 걸렸던 사람은 한 5년간은 보험을 못 듭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또 일을 하는데 어디서 렐렐렐렐레 하고 받았어. 근데 받았는데 보험 상담원이에요. 근데 저는 또 매정하게 탁 끊지는 못해. 탁 우리 엄마 같고 우리 엄마도 요거 경험이 있으니까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상담원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 암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험을 못 들어요. 상담원님이 갑자기 아니에요. 가입하실 수 있어요. 원래 암이라는 게 5년 안에 재발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제 친구도 완치됐다고 했었는데 3년 안에 재발해가지고요. 고객님은 지금부터 준비를 단단히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 순간에 제가 그냥 빵 터졌어요. 굉장히 그 어렸을 때 엄마도 생각이 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빵 터져서 웃으니까 상담원님께서 제가 이제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더 신난 거예요. 아유, 물론 다시 안 걸리면 좋지만 5년 안에 재발률이 높은 건 아시잖아요. 지금 가입을 하시면은 최초 암 발견됐을 때 얼마가 보장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혼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 핸들이 고장난 1톤 트럭처럼 혼자 왕 하고 가시니까 물론 우리 상담원님께서 한 말이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듣는 입장에서 썩 그렇게 막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거 빨래개기 콘텐츠라고 하는 거에서 말을 하는데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구나. 사람이 꼭 칼로 하고 죽여야 죽는 게 아니라 이게 말로도 혀로도 사람을 한번 이렇게 들었다 놨다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내 친구분께서 평소에 뭐 쇼핑을 되게 많이 하거나 옷을 막 맨날 무신사에서 어때? 이런 스타일은 아니신데 평소에 우리 자기가 또 좋은 말 했겠어? 오빠 옷 좀 제대로 입어. 워낙에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옷 가지고 한마디만 했겠냐고 우리 자기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뭐 아는 형이 링크 보내줬다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어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고 돌직구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좀 그래. 이게 뭐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분명히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진짜 악의가 없이 아니면 이제 사귀는 사이니까 제2의 가족이잖아요. 편해져서 말이 조금 훅훅 뱉듯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진실을 얘기해주는 게 훨씬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나는 괜찮아. I'm okay야 라고 할 수 있어도 상대방은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너 뭐 좋아해? 나는 우니에 화이트 와인 먹는 거 좋아해. 너? 뭐야 소주에 부대찌개 막 퍼먹게 생겨가지고 또 입은 고급이다. 그러게 내가 주둥아리만 고급이네. 너도 말하는 거는 저급이라 나랑 잘 맞나 보다 라고 말을 할 줄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겠죠? 계속 볼 사이고 만나야 하고 보고 싶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기분이 살짝 언짢지만 또 사회성이 있는 인간이니까 넘긴 거죠. 지혜야 너 유럽 가봤어? 북유럽 한번 가봤어. 야 너 영어 할 줄 알아? 네가? 너? 못해. 세종대왕님이 지하에서 올까봐 안 해 라고 받아치지 못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성이라는 게 일말이라도 있으면 그런 말을 밖에서 뱉으면 안 되는 거니까. 솔직히 우리 자기야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직설적으로 말하지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싶을까? 결국은 이게 내가 할 말은 다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고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하는 욕구가 저 어딘가에 깔려있진 않을까? 아니면 내 뜻, 내 의지를 상대방한테 다 관통시키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상처 안 받고 들어주길 바래서 이거를 배우고 싶은 건지 진짜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이겨먹고 싶어하는 그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약간 그게 있어요. 저도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굳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겨내야 할 사람이 있고 이 사람한테는 져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가족, 내 남편, 특히 뭐 엄마 진짜 가까운 사이
있잖아요. 굳이 이 사람들을 이겨먹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가장 가까이서 내 편이 돼줄 사람들인데 이 남친을 갖다가 그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죠. 제가 지금 우리 자기야를 뭐라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심한 말도 하고 섭섭하게도 하고 또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억지로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제가 뭐라고 이 방법이 무슨 꿀팁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를 전수를 하겠습니까?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무슨 강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들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남자한테 배우자한테 오랫동안 사랑받는 여자의 특징이 뭐냐 뭔 거 같냐, 예쁜 여자, 요리 잘하는 여자, 살림 잘하는 여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래요. 그 이쁘게가 이제 뭐 오빠 죽일 거야 이런 그런 이쁘게가 아니라 부정적이거나 화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예쁜 말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랑 말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 행복해져,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결혼 생활이 오래 유지되고 행복하고 사랑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연을 계기로 저도 그렇고요, 우리 사연자분도 그렇고요, 고독하게 한번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애써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발개콘으로 또 만나요. 쭌쭌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